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3월 첫째 주에 미국 증시 안에서 수익률이 좀 높았던 기업들 세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미국 증시 분위기를 좀 보면은 역시나 좀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비재들 중에서도 좀 가성비,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두드러지는 기업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거의 상단에 걸린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그리고 뭐 저가형이라던가 가성비 이런 것들을 좀 밀고 있는, 네,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지금은 좀 수요가 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는 참고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 기업은 BJS 홀세일 클럽스 홀딩스라는 기업이고요. 이베이, 그리고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BJS 홀세일 클럽 홀딩스 BJ, 요거를 먼저 보자면은 일단은 코스트코라던가 샘스클럽 같은 이제 회원제로 운영하는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 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코스트코라던가 샘스클럽과는 조금 다르게 미국 동부를 좀 그 지역적으로 특화돼 있는, 네,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동부 쪽에서 특히 18개 주에서 약 237개 매장, 그리고 165개의 주유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오프라인 매출이잖아요. 온라인 그 영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 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BJS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또 하고 있고 모바일 앱도 같이 좀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런 쪽에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코스트코나 이런 기업들, 특히나 온라인 매출이 거의 없는 오프라인에만 좀 의존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키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분산을 시켜놓을 필요가 있지 않냐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좀 초점을 맞춰 본다라고 하면은 BJS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부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료품이라던가 필수품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작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 쭉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여전히 좀 좋은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 관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인 건데, 뭐 이런 기업들, 특히나 뭐 소비재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타격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이 뭐 여러 국가들한테 뭐 관세를 매기겠다, 특히 중국이라는 국가한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고, 뭐 10% 관세 매기고 추가 10%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세를 이렇게 매기다 보면은 당연히 여기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고 들어오는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마진 압박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많고 중국에서 떼오는 물량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들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좀 불투명하기도 하고,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위축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고, 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부담인 상황들인데, BJ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서 대부분 물품을 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일단 자체 브랜드가 많은 편이래요. 그래서 웰슬리 팜이라던가 뭐 버클리 젠슨이라던가 뭐 이런 자체 브랜드들을 강화를 해가지고 대부분 다 미국 내에서 생산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 영향에서 좀 회피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좀 강점으로 꼽히면서, 최근에도 그 외신 그 증권사 쪽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최근에 주가의 어떤 상승 동력이 돼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재고 관리, 그리고 고객 맞춤형 프로모션 도입 및 경쟁에서 차별화를 이루기 위한
고급 상품 확대 전략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급 상품을 좀 판매를 하고 있다, 고급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경쟁사들이랑 조금 차별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급 상품을 좀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 사실 시장이 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뭐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것처럼 뭐 경기 둔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은 고급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필수 소비재보다는 리스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우려도 같이 좀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는 멤버십 요금을 1월 달에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익성이 좀 강화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좀 꼽아보자면은 경쟁사 대비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부 중심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확장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뭐 동부 쪽에서는 하고 있기는 한데 뭐 모바일이라던가 온라인 매출 이런 것들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한계를 좀 극복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뭐 온라인이나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AI도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쟁사 관련해서 코스트코도 그렇고 샘스클럽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다 괜찮거든요.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들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선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베이라는 기업인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베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뭐 단순히 뭐 최근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었었고, 최근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 나온 부분들을 전부 다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베이는 뭐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다양한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전자제품이나 의류, 그리고 수지품이나 자동차 부품 같은 다양한 품목을 경매나 즉시 구매 방식으로 거래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 뭐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중개자 역할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에어비앤비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 집주인이 집을 임대로 올려놓으면은 이제 이 사이트에 올려놓으면은 뭐 수요자가 거기에 선택해가지고 중간에 결제를 이제 이쪽에서 해주고 뭐 이런 것들 담당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1월 달에 메타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특정 이베이 상품 목록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때 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이베이가 뭐 그 메타 쪽에서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메타 그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어린 젊은 그런 연령대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연령대한테 이베이의 상품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베이의 어떤 좀 거래량이라던가 그리고 이용자 수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산업 중에 또 하나예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요 그 BJS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이베이 같은 경우에도 경쟁자인 아마존이라던가 메이플베어 그리고 쿠팡 이런 경쟁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점유율 싸움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베이는 상대적으로 어떤 좀 속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느리다. 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인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뭐 첨단 약간 그런 것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이제 좀 따라가는 약간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미지 때문,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영업력 때문에 2021년도 이후로 거래량이 하락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조금 상승하기는 했어요. 매출이 조금 잘 나왔습니다. 한 1% 정도 잘 나왔는데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좀 밑돌았습니다. 별로 좋지 않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때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다만 앞으로 그래도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현재 뭐 시장이 별로 좋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필수 소비재 관련한 어떤 업종들이 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좀 소개해드린 기업과는 다르게 관세 관련한 리스크가 좀 큰 기업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등록된 매장의 35%가 중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관세에서 가장 피해가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 업종이 자동차잖아요. 네, 근데 이 자동차 부품 매장들도 10%에 달하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에 굉장히 좀 부담을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관세에 대한 리스크들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뭐 약간 좀 어떤 첨단 기술력을 접목시키는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느리다, 경쟁사 대비해서 느리다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뭐 거래량 자체가 좀 그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 요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매출이 확장이 좀 진행이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우상향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뭐 그 안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는 메리트가 살짝 조금은 이제 선택 순위에서 좀 밀리는 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영업도 미국에서 거의 절반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출 증가율도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뭐 큰 규모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그래도 좀 확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인데 체인 회사입니다. 네, 패스트푸드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별로 안 좋고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소비가 위축되고 뭐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니까 이렇게 뭐 패스트푸드라던가 이런 필수 소비재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그래도 수요가 떨어질 것 같지 않은 네, 그런 업종들이 좀 최근에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버거킹 브랜드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뭐 팀 홀튼스라고 해가지고 아마 단풍잎 있는 브랜드였던 것 같은데 카페입니다. 네, 카페고 뭐 도넛 같은 거 팔고 그러는 어떤 카페인데 작년인가에 우리나라에 처음 입점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 국내에서도 조금 약간 뭐 인스타 핫플 이러면서 좀 핫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지금은 그냥 있는 카페죠. 네, 그래서 어쨌든 팀홀튼스라던가 버거킹 그리고 파파이스 이런 브랜드들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패스트푸드 체인 운영 회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월 달에 버거킹 차이나 지분을 1억 5,800만 달러에 인수를 했대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강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냐면 중국 내에서 버거킹 매장 수가 현재 지금 1,500개인데 이 1,500개를 2026년 내년이죠. 내년까지 2,500개로 확대하겠다라고 좀 전략을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0개 내년까지 1,000개 이상의 매장 신규 매장을 오픈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내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 요거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에서 매출 잘 나왔어요. 전년 대비 7.8% 증가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1%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실적이었었고요. 여기서 좀 그 주도를 했던 거는 이 실적을 견인을 했던 거는 팀홀튼스랑 파파이스가 좀 성과를 강력하게 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버거킹 미국 매출이 좀 줄었다고 해요. 요거는 경쟁사와의 어떤 경쟁에서 조금 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버거킹 미국의 동일 매장 매출이 0.1%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부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랑 중동, 동남아시아 같은 신흥 매장에서 매장 수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파파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만 하더라도 300개 이상의 신규 매장을 오픈을 했다고 해요. 다른 국가들, 글로벌 국가들한테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좀 신규 매장 오픈을 하는 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공격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격적으로 확장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거킹 매출이 미국에서 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었는데 뭐 중국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 안에서 좀 점유율이 늘어나고 중국 안에서의 판매 비중이 늘어난다거나 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면은 그러면은 아마 레스토랑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파파이스라던가 팀홀튼스는 좀 강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부터는 버거킹이 좀 거기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관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출 성장이나 이런 것들도 뭐 증가율은 지금까지에 비해서는 내년은 좀 둔화가 될 걸로 현재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디테일한 브랜드의 성장 속도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을 좀 일부 봐야 될 필요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매출은 팀홀튼스가 제일 높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이 버거킹, 그 다음이 이제 뭐 파파이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버거킹의 매출 증가율, 네, 요게 얼만큼 좀 차지를 하는지 그게 앞으로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세 가지 기업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관련한 내용들 좀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상승률 가장 높은 상위에 좀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 대안처를 좀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를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의 종목들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